네,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.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. 이 때문에 이전부터 통신망이라던가 케이블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이런 기업에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. 중국의 3대 케이블 사업, 오늘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시죠. 우성문 기자. 네, 오늘은 중천곽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한국에서는 다소 낯선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. 이 기업 역시 후광툰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. 중천곽이는 이 중국의 3대 케이블 생산 업체로 꼽히는 기업인데요. 전용용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또 한 가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관측용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 중국 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. 최근 지상의 자원들이 고갈되면서 세계 각국은 아직 미개척 분야인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. 지구의 75%를 차지하는 바닷속에는 구리와 니켈 등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이러한 자원들을 관측하는 것을 도와주는 관측용 해저용 케이블에서 두각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중천곽이입니다.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태양광 산업까지 진출하면서 이 사업 분야를 활발하게 넓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바닷속 보물을 찾아주는 회사 중천곽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. 네. 자, 오늘은 이제 케이블 생산 업체입니다. 중천곽이라는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사실 좀 이렇게 좀 어떤 커다란 좀 산업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우리 중국 기업들이 좀 우리에게 좀 상당히 생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. 차라리 소비자와 관련된 기업이면 조금씩 좀 익숙한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중천곽이라는 기업입니다. 중국의 3대 케이블 생산 기업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예, 중천곽이는 중국 그 케이블 업계의 강자로 불리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. 중천곽이 혹은 중천 테크놀로지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. 현재 상해 A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난주 종가는 18.19 위안,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량은 2,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아주 양호한 그 거래량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시가총액은 156억 위안이고 하나로는 약 2조 7천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중천곽이는 봉화통신, 형통광전과 함께 중국의 3대 케이블 생산 업체 중 하나입니다. 관측용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는 이제 1위를 달리고 있고요. 네. 또 광섬유와 광 케이블 이제 쪽으로 이제 경쟁사 대비 특화가 돼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1996년도에 설립이 됐고 2002년도에 상해 A주 시장에 상장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현재는 이제 광섬유 모재에서부터 각종 케이블을 모두 생산하는 그런 이제 생산 라인이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와 일반 광 케이블, 또 해저 광 케이블, 광통신 복합선, RF 케이블과 같은 통신 케이블 라인이 있고요. 또 특수 전력 도선이나 뭐 연성 케이블, 그리고 뭐 해저 광전 복합 케이블, XLP 뭐 케이블 같은 이런 전력 케이블 라인이 있는데요. 특히 전력 케이블의 매출이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, 또 이 외에도 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태양광 발전소 부분을 수주하면서 태양광 산업에도 이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네, 굉장히 좀 생소한 기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이런 기업들, 좋은 기업을 좀 알아보시느냐고 피곤하셔가지고 눈이 좀 충혈되신 부분이 있네요. 안타깝습니다. 지금 생소한 기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국내에서 어떤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 매력도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? 그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찾기가 힘들 겁니다.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는. 그래서 우리나라는 LS 전선 쪽이 아무래도 좀 비슷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LS 전선이 상장돼 있지는 않고 대신에 LS 산전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LS 이제 지주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네. 단순하게 그냥 볼 수 있는 실적 부분을 비교했을 경우에 2014년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은 중천곽이의 매출이 6,686억 원, 그리고 LS는 1조 1,400억 원이었기 때문에 LS의 매출이 좀 컸습니다. 훨씬 컸지만은 대신에 그 성장률을 봤을 경우에는 중천곽이가 전년 동기 대비 21% 이상 성장을 했고, LS는 반면에 감소를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천곽이가 더 크고, 성장률 역시 13% 이상 중천곽이가 성장했지만은 LS는 마이너스 24%인 걸 봤을 때는 그 매출 규모 면에서는 크진 않더라도
수익성과 성장성은 중천가기가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비교해 주신 걸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의 이제 흐름을 체크를 해 주신 것 같아요. 매출액 부분에서는 LS가 아무래도 지주회사보다 네. 보니까 굉장히 좀 규모가 큰 부분이 있었지만 성장률 부분에서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최근 실적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 주시죠. 예, 지난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. 매출이 3,5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%나 성장을 했습니다. 네. 해저 케이블과 특수도선, 전력 케이블의 빠른 성장에 의한 그런 성적이었는데요. 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사실 모두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거는 그 매출 원가와 판관비의 증가,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 업계에서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그런 가격 하락, 그리고 또 해저 케이블 부분에 대한 초기 투자 증가,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익 면에서는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. 현재는 다시 수익성 개선 추세에 있고, 또 올해는 실적이 기대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초기 투자 증가 때문에 이런 손실이 났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, 또 한편으로는 좀 시장의 어떤 제품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성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다소 좀 우려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실적 개선세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이 종목 투자 매력도가 높게 느껴질까요?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책이 딱 나오면은 그 관련된 그 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. 네. 이 중청가기도 역시 이제 정책의 수혜주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제 광대역 중국이라는 그런 정책의 수혜주가 된다는 점인데요. 중국의 광섬유와 광케이블 산업은 통신사의 그 설비 투자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, 그 실제로 지난 수년간 그 광케이블 산업이 그 통신업의 투자 증가와 그 함께 고성장을 해왔습니다. 2013년 말에는 중국 정부가 4G 그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그 통신 투자가 다시 늘고 있는데요. 2020년까지 광대역 통신망을 그 단계별로 건설하는 그 중국의 정책이죠. 광대역 중국의 수혜를 이 중국 중천가기가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. 또 그 중국 정부는 올해 종료되는 12차 그 5개년 계획 중에서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건설 투자를 늘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. 향후 3에서 5년간 이제 광섬유와 광케이블 시장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이 그 중천가계의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천가계가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해저 케이블이 있죠.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해저 케이블 정확하게 뭔지 저도 잘 모르는데, 이 성장성이 그 대단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입니다. 해저 케이블의 매출이 급등세에 있는 현재인데 2012년도에는 2.21억 위안의 그 실적을 나타냈고요. 해저 케이블이.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.87억 위안이었는데요. 2014년 상반기에만 2.92억 위안을 달성하면서, 그러니까 반년 동안 그 지난 한 해의 연간 매출 이상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이 이제 그 많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, 중천가기의 그 중국 해저 케이블 점유율이 50%입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해저 케이블 시장을 보면은 이제 근해 유전에 대한 해상 지추,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, 군사나 과학 목적의 그런 해저 탐사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이런 해저 케이블인데, 이게 활발해지면서 그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, 그다음에 그 수요가 바로 이 50%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천가기에 그대로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인데, 작년에서 올해까지 35억 위안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그 전문가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특히 2015년도 하반기에는 군사용 그 해저 관측망 그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. 일본과 베트남, 대만 같은 주변 국가에 요즘에 영토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었죠.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이 잦아지면서 중국의 그 군비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인데, 그런 군사용 통신이나 관측망,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국방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. 투자가 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광대역 중국 정책의 어떤 수혜주,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투자 확대로 인한 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고, 또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라고 거의 말씀을 해주셨어요. 50%라고. 이게 심해 자원 개발에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들었는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 모멘텀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외국계 기관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. 중천과기에 대한 매수, 그리고 전략, 목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, 그리고 이를 토대로 좀 장기적인 저희가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가져갈까요? 그 중국 기업들이 사실 그 의견들이
잘 나와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건 총 7개의 리포트가 있는데요. 뭐 전부 매수 의견이었습니다. 7개 다 매수 의견이고,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사실 뭐 올해는 하나밖에는 없었는데요. 바로 이제 중국 국제 캐피탈이 그 목표가를 19달러로 잡고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.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동증권이 17달러, 뭐 중국투자증권은 18달러를 제시했습니다. 국태군안이 20달러를 제시했지만은 거의 1년 전 뭐 의견이긴 한데, 어쨌든 올해 나온 그 이제 목표가를 봤을 때 뭐 한 단기적으로 한 5% 정도의 수익률을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은, 이거는 아무래도 좀 그 기업적인 측면이나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 이 5%, 19달러의 목표가가 나온 거였고요.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인 중국 정책과 함께 본다고 한다면 더 큰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3년간은 보면은 15.56%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. 네. 지난 한 해 동안은 31.81%, 반년 동안은 21.02%, 그리고 한 달 동안은 0.28%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, 보시면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은 비교적 높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후광통 실시 이후로 좀 그 상승을 많이 한 부분도 있지만은, 그래도 어쨌든 그 실시 이후의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낮은 거에 비했을 때는 좀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5년 들어서 세 달째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3월 초에 신고가 갱신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기업적인 측면은 아니라는 분석이고, 예, 뭐 18달러 선에서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 이후에 또 강한 상승 추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요. 자, 중국은 특히나 이제 좀 정책에 대한 어떤 흐름을 많이 봤습니다. 기업 같은 경우. 우리도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, 특히 이제 중국은 이제 워낙에 좀 이런 정책의 어떤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라가면은 확실히 좀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, 광대역 중국을 추진하는 중국, 이런 중국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정책 수혜주로 오늘은 저희가 중국의 케이블 생산업체인 중천과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네,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매력 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.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인사 나눌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